11월 8일 목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접종하는 일본식 도장형 경피용 건조 BCG 백신에 비소가 발견돼 회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통해 피내용 BGC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는 지정 의료기관 372개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내년에 출시할 폴더블폰, 즉 접었다 펼 수 있는 스마트폰의 디자인과 사용자 환경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펼쳤을 때 7.3인치의 크기지만 접었을 때는 양복 안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했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중간선거 결과에 안도하면서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자 아주경제 일면의 톱 뉴스 어떤 건가요? 일본이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5일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였는데, 네네. 한국을 WTO에 제소를 했습니다. 네. 네, 그게 저희 신문사의 가장 톱 뉴스로 좀 잡혔는데요. 네네. 참 멀고도 먼 한일 관계입니다. 네. 아니, 제가 기사를 살짝 봤더니, 일본의 경우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업을 조금 겨냥을 해가지고 딴지를 걸었다 하더라고요. 악재로 좀 다가올까요? 이것이 구체화돼서 만약에 제소가 WTO에서 우리나라가 패소로 그친다면 상당히 큰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선 분야와 해양 분야가 사실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겨우 그 조선업이 다시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 기초 체력은 탄탄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에서 제소를 통해서 만약에 이것이 조선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면 관련돼서 굉장히 큰 위축이 될 수가 있죠. 근데 타이밍이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직후잖아요. 이 타이밍에 왜 하필 제소를 했냐라는 또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참 가깝고도 먼 나라, 한편으로 아주 얄미운 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이번에 남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도 사실 일본이 보이지 않게 외교부나 이런 걸 통해서 혹은 뒤로 해서 딴지를 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이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경제가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게 사실 속내가 좀 드러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저희 국내 대법원에서 강제 동원됐던 징용됐던 분들에 대한 선고가 나왔는데 일본에 불리하게 나왔죠. 일본 기업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WTO 제소권도 지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5월부터 이미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본 측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근데 이게 왜 실행이 안 들어갔냐? 여러 가지 한일 관계를 보면서 사실 일본 측에서도 미루고 있었죠. 근데 요 타이밍에서 이걸 WTO 제소에 나선 걸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외교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좀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아니냐. 실제 일본의 고위 정부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했죠. 이런 WTO 제소권도 이번에 한국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것을 외교적으로 연관시켜서 활용하겠다라는 속내를 비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전 세계의 핫 이슈죠. 중간선거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주경제국제부 윤은숙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의 중간선거 끝이 났습니다. 네. 네, 그 결과는 어떻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가져가고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상원과 하원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이 쥐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력이 매우 약화돼 있었죠. 근데 이번 선거 결과로 트럼프 행정부에 다소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6년부터 러시아의 대선 개입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네. 그동안 좀 잠잠했던 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미국에서 하원은 예산 심의하고 각종 법률을 심사하고 있는 아주 막강한 권력 기관을 쥔 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좀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번 선거 이후에 개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네. 일단 영향은 정치적, 경제적 영향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북미 대화 속도가 다소 느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8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김명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간의 고위급 회담이 연기됐고요. 물론 국무부는 연기 배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은데 그 중간 선거 결과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이제 분석들이 외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었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민주당이 더 그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무래도 이번 그 북미 회담을 앞두고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기 위해서 좀 연기하지 않았나, 예,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단 이번 선거 결과는 뉴욕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대한 감세는 이미 이루어졌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무역보다도 무역전쟁 향방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 민주당이 당장 무역전쟁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제동을 걸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좀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앞으로 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역할 어떻게 변화할지 더욱더 기대가 모아집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